네, 자, 107회입니다. 전산학 2급 이론 시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회계상 거래의 기준 조건이 뭐죠? 자, 이론 교재 50페이지에 보면 회계상 거래란 기업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 또는 수익 비용이 발생을 가져오는 경제적인 활동을 회계상 거래라고 합니다. 일반 사회상의 거래하고 다른 점은 반드시 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사회에서는 거래라고 하지만 회계상은 거래가 아닙니다. 돈이 오고 간 것이 아닐 경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판매점 확장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이 있나요? 없죠. 그럼 거래 아닙니다. 그 다음 사업 확장을 위하여 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차입하기로 결정하다. 돈이 들어온 게 아니죠. 거래 아닙니다. 재고 부족이 예상되어 판매용 상품을 추가로 주문하다. 상품이란 자산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계약금 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럼 거래가 아닙니다. 자, 당사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하여 서버용 PC가 소실되다. 요거 비품이란 자산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겠죠. 비용. 자, 그래서 4번이 해당하는 것 정답이 되고 1, 2, 3번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번. 자, 제가 거래입 판례서 그림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다음 중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잘못 짝지어진 것. 자, 보겠습니다. 자본이 감소. 자, 우리가 자산은 홈그라운드가 재무상태표 차변, 대변 할 때 홈그라운드가 자산은 차변입니다. 부채 자본은 대변이죠. 자, 홈그라운드에서는 증가해요.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자산이 홈그라운드를 벗어나서 대변에 가면 감소일 때 표시하고 부채 자본은 차변에,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이죠. 자, 근데 자본이 감소,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원래가 대변인데 그러면 감소 맞아요. 그럼 맞고 자산이 증가. 제가 빨간 라인을 쳐놨는데 자산이 증가는 차변이에요. 대변에 적을 수 있는 거 감소일 때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것. 그래서 정답은 이미 나왔고요. 수익이 소멸. 수익이 발생은 대변 맞죠. 근데 발생했던 수익이 취소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대로 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수익 비용이 이연 및 예상할 때 우리가 결산 정리사항. 자, 수익 발생했던 거 미리 먼저 받은 거 취소. 이렇게 할 경우도 있죠. 장부상으로만. 자, 수익이 소멸 이거 맞습니다. 반대니까. 자산이 감소 맞죠. 대변. 비용이 발생 차변 맞습니다. 부채의 증가 맞죠. 부채의 감소 맞고요. 자본이 증가 대변 맞습니다. 세 개는 맞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다음이 거래 중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 자, 보시면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반기본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 비용 맞죠. 그래서 10만 원 현금으로 납부하다. 적십자 회비 10만 원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요거 작년인가 1년 전에 제가 요 어디야 세무사회에 전화로 막 항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과금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 실무에서도 보면 근데 요거는 강제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했다가 막 따지고 싸우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뭐 기부금으로 보든 세금과 공과금으로 보든 비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상공회의소 회비 요거는 공과금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들어가니까 비용 맞고. 자, 문제는 네 번째입니다. 전월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딱 보니까 세금과 공과 같아요. 근데 원천 징수했다 그랬죠? 자, 여기 교재 241페이지에 그림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그 다음에 소득세 원천 징수해서 원천 징수란 말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애시당초 떼고 나머지만 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급여를 받죠. 자, 급여를 줄 때 요 소득세 예수금, 건강보험료 예수금 이걸 묶어서 그냥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 내 나머지 월급 실수령액을 지출하죠. 그런데 요 예수금은 편의상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가 일괄 공제했다가 보관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로 처리하죠. 왜냐?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일괄 납부할 겁니다. 그래서 납부할 때 요 없애주고
현금으로 납부하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대 보험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예수금은 부채라는 거.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전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요거 우리 회사 세금 낸 게 아니고 직원들 거를 갖고 있다가 대신 납부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비용이 발생이 아니고 부채가 어떻게 감소하는 거죠. 회사에서.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비용 발생이 전혀 없다라는 거. 요거 세금과 분과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이 거래입 판례서 그림 자꾸 써먹게 되는데 다음 개정 과목 중 증가시 재무상태표상 대변 항목이 아닌 것. 자, 홈그라운드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이 홈그라운드 증가라 그랬죠. 자, 그럼 봅시다. 자본금, 자본 증가, 대변 맞아요. 그 다음 선수이자, 선수금하고 성격이 같은 거죠. 이자를 먼저 받은 거. 그래서 선수금은 성격이 뭐예요? 부채로 처리하죠. 부채는 홈그라운드 대변입니다. 자, 맞고요. 선급금. 자, 요게 선급금은 우리가 먼저 계약금 지불한 거. 계약금 줬으니까 돈 나갔으니까 하지만 계약금 준 만큼 나중에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입니다. 선급금은. 헷갈리면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 가서 컨트롤 F 누르고 선급금 쳐보세요. 당좌 자산입니다. 자산은 홈그라운드가 차변이에요. 증가. 그러니까 대변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외상매입금 부채입니다. 부채 홈그라운드 대변. 증가는 대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아까 이야기한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이론 시험 볼 때 반드시 켜놨다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 찾으면서 하면 됩니다. 다음 자료에서 당좌 자산이 합계액은 얼마인가? 당좌 자산, 현금, 그 다음 보통예금, 단기매매증권, 외상매출금 다 당좌 자산이에요. 여기 당좌 자산이죠. 자, 그래서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단기매매증권 얘는 부채죠. X. 그럼 더하면 18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생큐입니다. 거저먹는 문제예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요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교재에 보면 요 그림을 실어놨는데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 상품 대금을 조기에 수치, 수금을 빨리 했다는 거예요. 원래 한 달 후에 받기로 해서 외상으로 줬는데 이거 보름 만에 주네. 그러면 사람이 더 이상 식사라도 하십시오 해서 좀 깎아주는 게 있겠죠. 계약상 약정의 일정 대금의 할인. 제가 제약회사 그 영업 파트 쪽에 한 1년 있었는데 거기는 아예 정해졌습니다. 제가 다녔던 한국 베링거 인길라이너라는 회사. 자, 30일 내에 주면 뭐 5%, 60일 이내에 주면 3%. 이런 식으로 할인율이 아예 약사들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헷갈리는 게 뭐냐?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가게에 50% 이렇게 돼 있죠. 세일. 여기서 말하는 세일은 매출 애누리입니다. 세일은 매출 애누리. 자, 조기에 결제해줘서 10% 할인해. 이건 좀 많이 해주긴 했다. 할인해줬어. 이거는 매출 할인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세일 50% 했는데 세일 뭐 30% 할인. 그거는 말을 엉뚱한 말을 쓴 거예요. 외상가 빨리 갚으면 30% 깎아준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세일이란 말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의 175페이지에 있죠. 이론에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애누리는 팔 때 깎아준 거, 뭐 수량 부족, 뭐 좀 날짜가 지난 거, 유행 지난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 환입은 매출 환입은 팔았다가 아예 되돌아온 거, 반품돼서 온 거. 할인은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거. 외상값을 조기 회수할 때 감사의 표시로 깎아주는 것. 자, 그 다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매출 채권은 뭐예요? 어음, 외상 매출금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어음 받은 거, 받을 어음. 돈이 구해. 그러면 궁하면 은행에, 거래은행에 가서 이거 할인 좀 해주세요 하면 어음 만기일자 남은 거 보고 확인해서 할인료를 빼고 나머지 이렇게 일종의 보면 어음을 담보로 대출 받은 거예요. 자, 근데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을 경우 그 할인액을 뭐라고 하느냐. 받을 어음 매출 채권을 어떻게 은행에 팔아버린 겁니다. 매각 거래를 했을 때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상품 대금을 조기에 수취함에 따라 계약상 약정의 일정 대금의 할인, 정답은 딱 보이죠. 매출 할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아까 설명드린 거 환입, 애누리 이건 판매할 때 이건 아예 반품돼서 되돌아온 거.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애누리와 할인 헷갈리지 않도록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고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다음 중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경우의 회계 처리 시 개정 과목. 조건이 뭐냐면 상거래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다시 말해서 그 회사의 주력 업종을 상품을 팔았어. 그래서 서로의 신용을 믿고 물건을 판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죠. 근데 상품이 아닌 거. 우리 회사에 쓰던 차량 운반구를 팔았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거는. 그런 경우는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말 자본은 얼마인가? 기말 자본, 기초 자본, 총 비용, 총 수익 나왔다. 그러면 재산법과 손익법 공식을 떠올리고 이 공식에 맞춰서 풀면 됩니다. 총 수익 얼마예요? 800만 원. 800만 원 마이너스 자, 비용 한 달간 비용이 뭐 직원들 인건비, 알바비 나가겠죠? 그다음 물건 원가에다가 그러면 당기순이익 300만 원입니다. 자, 손익법으로 계산 하나, 재산법으로 계산 하나. 당기순이익은 같아야죠. 그럼 당기순이익 300만 원. 자, 는 기초자본은 있어요. 100만 원. 1월 1일 날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장사를. 근데 기말자본은 몰라요. X. 그럼 X값 구하려면 요 마이너스 100이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X값 기말자본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도 계산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식, 아까 재산법, 손익법 공식 있었고, 매출원가, 매출총액 구하는 공식. 자, 기초 상품 재고액 2,500만 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자, 매출 할인이 애누리에 없으니까 총 매입액이 순매입액 되겠죠? 1억 6,800만 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1,500만 원. 자, 그럼 매출원가 나오죠? 제가 미리 계산했습니다. 9번 문제. 얼마가 나오냐면 1억 7,800만 원. 자, 매출원가 나왔습니다. 자, 매출원가 1억 7,800만 원. 자, 여기서 매출 총액은 주어졌어요. 1억 7,200. 1억 7,200 맞죠? 1억 7,200만 원은 순매출액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매출원가 1억 7,800만 원. 그러면 요 X값을 구할 거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억 7,800 이쪽으로 보내면 더하기가 되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억 5천만 원.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이제 10번 문제. 다음 자료의 관로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관로는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 등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받은 어음이다. 쉽죠, 이건. 받을 어음.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대 상황일 때는 지급어음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차량 운반구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 운반구의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자, 1,600만 원 주고 샀었어요. 취득가액. 근데 지금까지 낡은 거 더한 거 몇 년간. 그래서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거 빼면 순수한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700만 원이죠. 자, 현재 장부가액 이 자산 가치는 낡은 거 빼고 나니까 700만 원짜리인데 근데 처분 손실이 1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장부보다 100만 원 싸게 팔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600만 원에 팔았다는 말이죠. 자,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요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일정 시점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 한국말을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이 아닌 수익비용이 들어간 걸 찾으라 이 말입니다. 외상매입금, 부채죠? 선수금, 먼저 계약금 받은 거 부채죠? 선급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선수금, 부채, 보통예금, 자산이죠. 임대료, 헷갈리면 개정과목, 조기등록 메뉴,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검색해 보니까 임대료, 영업의 수익,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딱 보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손익계산 항목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 13번 문제.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쭉 가다가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관로 이내인 것을 말한다. 자, 아시는 분 알겠죠? 자, 요 이론교재 132페이지에서 이론 강의할 때 제가 설명한 겁니다. 현금, 그 다음 현금성 자산. 자,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아무 때나 뺄 수 있는 건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당장 뺄 수는 없는데 작년에 가입한 정기예금과 6개월 전 구입한 공채가 만기일이 3개월도 안 남아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개월입니다. 기준이. 3개월이면 거의 현금의 성격이나 다름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현금 및 현금 말고 현금성 자산의 기준은 3개월 이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특이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문제였는데, 자, 14번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이 단가 결정 방법. 이걸 얼마짜리, 왜냐하면 매일매일 들어온 물건이 단가가 매일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 이 자리에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것.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 제가 왜 요 과일 사진을 갖다 놨냐면 농수축산물은 어떻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야죠.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우유 같은 거.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유 같은 거 날짜를 보면서 사잖아요. 자, 실제 물량 흐름. 일반적인 상거래는 날짜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죠. 그래서 자, 여기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고 현행 수익의 과거 원가가 대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3월 1일 날 10개 샀어요. 그다음 4월 1일 날 5개. 그다음에 5월 1일 날 10개. 이렇게 샀다 칩시다. 선입선출법이면 요 앞에 거부터 먼저 팔고 그다음 팔고. 그런데 현행 수익 5월 20일 날 물건 팔았어요. 12개. 매출. 그러면 얘부터 파는 거예요. 10개에 여기서 2개. 12개를 이렇게 팔아야죠. 그러면 5월 20일 날 물건 팔아서 이익 받는데 현행 수익. 근데 원가는 과거 원가 옛날 거. 옛날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매출 원가가 대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선입선출법 내용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단가라고 계산된다. 자, 요거 먼저 팔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요거죠. 가장 최근에 매입한 요 단가, 뭐 개당 100원이다. 얘는 90원이고 80원이고 100원이다. 그럼 요걸로 기말 상품 재고액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해졌습니다. 이거는 선입선출법이 해당이 된다. 1번이 되고요. 후입선출법은 다 반대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다음 중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적절한 것. 그럼 영업 외 수익 개정과목 및 조기등록 메뉴에 가서 영업 외 수익 딱 가서 보니까 뭐 이자 수익 뭐 쭉 있어요. 자, 적절한 거 바로 다 보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 기부금 요 두 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미수 수익은 이거는 미수금과 같은 거 당좌자산이고요. 경상개발비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외환차손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카페에서
보시는 분은 상관없고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 제가 그 유튜브까지 답변을 못 드리니까 질문 답변은 박쌤 전산에게 오셔서 유튜브에서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넘어오면 등업 없습니다. 그냥 가입, 간단하게 가입만 되면 모든 글을 볼 수 있고 글 달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여기서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화면이 흐려하시는 분들 고화질로 1080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4K로 찍은 거니까 요 HD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속도 조절도 다 되니까 빠르게 들을 수도 있고요. 자, 요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여기까지 이번에 107회는 이론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합격률이 좋게 나올 것 같고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